2015년 서울시 국어 기출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문법 6문제, 어문규정 4문제, 속담 한자 4문제, 비문학, 문학 이렇게 3문제씩 나왔습니다. 비문학의 비중이 그 이전에 거의 없다가 이제 또 출제가 됐죠. 자, 바로 문제를 보도록 할까요? 다음 중 한글 맞춤법에 따라 바르게 표기된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12제가 나와 있는데요. 12제도 있고 12제도 있습니다. 둘째는 둘째밖에 없습니다. 10 이상일 때 두도 있고 둘도 있는 거죠. 22째, 22째 이렇게 계속 이어지죠. 12제의 경우에는 무엇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냐면요. 개째입니다. 두째는 번째죠. 이렇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이거는 두 개째도 되고 두 번째도 다 포함하는 개념으로 둘째를 쓴다면은 10 이상일 때는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현수는 우리 반에서 키가 12째이다. 12개째이다. 됩니까? 안 되죠. 어라고 고쳐 써야 되겠어요. 12째다. 이렇게 써야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요즘 제사를 떨어먹는, 털어먹다죠. 털어먹는 사람이 많다. 털어먹다, 재산이나 돈을 함부로 써서 몽땅 없애버린 거죠. 이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떨다, 털다. 떨다라고 하는 것은 뭐 손을 떨다 할 때 떨다 하겠습니다만은 먼지를 떨다. 옷에 묻은 먼지를 떨다. 목적어가 뭐라고요? 먼지를. 먼지 묻은 옷을 털다. 털다는 흔들어대는 거죠. 흔들다 개념으로 또 쓰이죠. 제사를 털어먹다. 나는 집에 사흘 동안 머무를 예정이다. 라고 했습니다. 머무르다. 머무르다는 어떻게 줄였습니까? 머물다라고 줄였을 수 있죠. 자, 그래서 머무를 형태를 취할 수 있습니다. 머물 형태를 취할 수도 있겠죠. 머물, 머무를, 머물 두 가지 다 가능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숯병아리가 아니라 수평아리가 돼야 되겠죠. 9개 있죠. 거센소리를 취하는 거. 수평아리, 수탉, 숙회, 숙항아지. 물론 암도 됩니다만은. 메모해드릴까요? 수평아리, 수탉, 숙항아지, 숙회, 그다음에 수컷, 수털적이, 털적이, 수키와, 수탕나기, 그다음에 수퇴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9개. 물론 암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암평아리, 암캉아지, 암탉 이런 식으로 써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1번 문제 한글 맞춤법, 표준어 포함해서 함께 출제된 겁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밑줄 한자로 가장 적합한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무언가를 상실해버렸다. 한자를 볼 때는 어떻게 봐야 돼요? 그 말의 의미를 생각해 봐야 돼요. 상실했다는 것은 잃어버린 거죠. 뭔가를 잃어버린 거예요. 처음에 나와 있는 글자가 뭐? 잃을상, 잃다. 관원 상지할 때 상자죠. 실자는 잃을 실자입니다. 잃어버렸다. 잃을상, 잃을실, 잃어버린 느낌. 1번 정답이래요. 바로 체크되네요. 그 다음에 느낌을 지니고 성장했어요. 이건 어떤 거예요? 치장을 한 거죠. 치장. 성장미인. 어떤 것을 치장한. 성장했다는 것은 컸다는 얘기잖아요. 성장. 이룰성자의 길장자를 취하는 성장 형태가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상했네요. 내 눈엔 참 이상했어요. 했어요. 상, 이거는 상태상이죠. 상태상인데 평범하지 않은 거. 일상적이다 할 때 상자죠. 평범하지 아니했다. 이상했어요.
해동은요. 이거 이렇게 쓰세요. 풀해자, 겨울동자. 겨울이 풀어졌다? 풀어진 겨울? 겨울을 잘 넘기고 해동이 될 때면 겨울동자를 쓴 게 아니라 얼동자 써야겠죠. 얼음이 풀리다. 언 것이 풀릴 때면 그래서 동자를 바꿔서 써야 될 지점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자 문제 아주 쉬운 문제였어요. 이것도 누군가에게는 어렵겠죠. 어떤 사람들에게 한자는 그냥 찍어야지 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렵겠어요. 평상시 때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될 기본 글자들입니다. 그다음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기와 같은 서술 방식이 쓰인 문장을 고라했습니다. 포장한 지 너무 오래되어 길에는 흙먼지가 일고 돌이 여기저기 굴러 있었다. 길 양쪽에 다 쓰러져가는 집들, 날품발이 일꾼들이 찾아가는 장국밥집. 어때요? 어디에 뭐가 있다, 어디에 뭐가 있다. 뭐라고 하죠? 이건 묘사죠. 그림을 그리듯이 표현하는 것. 묘사의 진술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묘사의 서술 방식을 보여준 것은 뭘까요? 2번. 잎은 어긋나게 붙고 위로 올라갈수록 작아지면서 위에 줄기를 감싼다. 바로 모양을 나타내고 있는 묘사입니다. 첫 번째는 탈피 후 조금 쉬었다가 두 번째 먹이를 먹고 자리를 떠났다. 시간의 어떤 움직임이 있고요. 움직임이 있고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 시간, 움직임, 의미. 서사죠. 시간의 순서에 따른 전개. 세 번째, 사람을 접대하는 것은 글을 짓는 것 같다. 유추죠. 유추 계속 나왔습니다. 마지막, 성장이 둔화되어 일자리가 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원인과 결과죠. 인과적 전개 방식을 보여줬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글의 진술 방식 쉬운 문제들이었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자, 4번을 보시면 다음 문장들을 미괄식 문단으로 구성하고자 할 때 미괄식이란 말이 중요하죠. 주제문이 어디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마지막에 존재한다는 것이죠. 주제문을 먼저 선택을 해야 되겠죠. 끝에 부분에 주제문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문맥상 전개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라고 있습니다. 선택지를 보면은 끝에 부분에 들어있는 것이 니은, 디귿, 미음, 니은 나와 있어요. 니은이 두 번 나왔네요. 디귿, 리을 중에 골라야 되는데요. 자, 선택지를 보시면은 마지막에 들 만한 것이 무엇인가를 의식해야 되겠습니다. 니은이 되나요? 위로 올라가 볼까요? 니은. 현대인들은 과학기술을 제공하는 물질적 풍요와 생활의 편리함의 혜택 속에서 인류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전망하기도 한다. 전망하기도 한다. 현상이죠, 이거는. 현상을 제시하는 것은 앞에 나오는 것이 문제가 있겠네요. 그 다음 기억, 니은. 니은 했고요. 디귿이나 리을이네요. 디귿, 자연환경의 파괴뿐만 아니라 다양한 갈등으로 인한 전쟁의 발발 가능성은 도처에서 높아지고 있어서 핵전쟁이라도 터진다면 인류의 생존은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자, 요거는 결론 부분으로 주제문 말하고자 하는 바의 내용으로서 만든지 우리 생각해 봐야 되겠죠. 리을. 이런 위기들이 현대 과학기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과학기술에 대한 지나친 낙관적 전망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깨닫게 된다. 리을이 말하고자 하는 바의 내용인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요. 미괄식으로서 리을이 주제문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 확인해 볼까요? 니은, 미음, 기억, 디귿, 리을로 순서대로요. 니은. 자, 낙관적으로 전망하기도 하는데 그다음 미음. 오늘날 주변을 돌아보면 낙관적인 미래 전망. 앞에 부분 낙관적인이란 말이 나왔었잖아요. 바로 이어지고 있죠. 낙관적인 미래 전망이 얼마나 가벼운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심각한 현상들을 쉽게 볼 수 있다. 그러면 심각한 현상들이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증 일게 하죠. 기억, 숨 쉬고 마시는 공기와 물은 이미 심각한 수준으로 오염된 경우가 많고 자원 고갈, 생태 파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그 예시가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디귿으로 이어져야 돼요. 자연 환경의 파괴뿐만 아니라 다양한 갈등으로 인한 전쟁의 발발 가능성은 도처에서 높아지고 있어서 자, 아까 읽었던 거죠. 기억 다음에 디귿으로 이어지는 게 합당합니다. 그 다음에 리을. 이런 위기들이 바로
지나친 낙관적 전망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알려준다 해서 3번이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괄식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문제를 풀어가는 가장 중요한 점이라는 걸 확인시켜주는 거죠. 어떤 조건이 달려 있으면요, 가나다라 순서, 기억니은 순서를 정할 때는 이런 것들 조건을 정확하게 체크하고 그 조건에 부합한 글을 찾아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접근해 나가셔야 되겠죠. 자, 표준어 문제입니다. 표준어로만 짝지어진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덩쿨 했는데요. 앞에서 나왔죠, 이거. 넝쿨이죠. 넝쿨, 덩굴 해야 되겠죠. 자, 눈두덩이 나와 있는데 이거 2014년도에 바뀐 거예요. 눈두덩, 눈두덩이 둘 다 되죠. 놀이감 했는데요. 놀잇감, 놀잇감. 그 다음에 장난감. 놀잇감이나 장난감이나 모두가 쓰일 수 있습니다. 문제가 살펴볼까요? 놀잇감이에요. 놀잇감. 시옷 받침이 들어야 됩니다. 놀잇감. 그 다음 위아래 구분이 있을 때는 그 위수로 씁니다만 위아래 구분이 없을 때는 어떻게 써야 돼요? 우더런이 있고 아래더런이 없죠. 위더런이 있다면 아래더런도 있어야 되거든요. 아래더런은 없어요. 그래서 우더런. 호루라기. 딴지도 되고 딴죽도 되죠. 딴지를 걸다, 딴죽을 걸다. 딴지가 새롭게 표준어로 인정된 거죠. 계면적다, 겸연적다 둘 다 돼요. 지리하다가 아니라 뭐라고 써야 돼요? 지루하다죠. 삐지다, 삐치다. 복수 표준어로 인정됐죠? 주책, 두루뭉술, 두리뭉실도 되고요. 허드렛, 정답은 4번입니다. 표준어 부분 아주 기본적인 것들 나왔던 문제들하고 같이 섞여서 새롭게 바뀐 표준어로 복수 표준어로 인정된 것들을 체크하는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2016년 1월부터 또 바뀐 부분들이 있죠. 그 표준어 부분까지 여러분들 체크를 해두셔야 됩니다. 예쁘다, 이쁘다 뭐 이런 것들 새롭게 바뀐 내용들이 있어요. 노란애도 되고 노란애도 되고 이런 것들 체크를 잘 해두셔서 문제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바뀐 부분 꼭 체크하세요. 6번은 문제를 잘못 낸 거예요. 지금 보면요. 전미사는 품사를 바꾸거나 자동사를 타동사로 바꾸는 기능을 한다. 전미사가 들어가서 파생어로서 품사 바꾸거나 아니면 동사를 자동사, 타동사 같은 걸로 바꾸고 있는 것을 그런 것이 아닌 걸 골라야 되라고 했어요. 자, 보기는 어떻습니까? 보다라는 동사를 기가 붙으면서 명사를 바꾸죠. 보기. 낮다는 어때요? 낮다는 형용사죠. 낮추다 하면서 동사로 바꿔요. 품사 바꿨어요. 꽃은 명사고요. 명사를 답다 들어가면서 형용사로 바꾼 거죠. 꽃답다. 정답을 2번으로 처리를 했는데요. 좀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이런 단어가 없다라고 해서 답을 2번으로 한 말인데 국어사전에 등장하죠. 무엇이요? 미음이라는 것이요. 모든 단어들을 다 국어사전에 등장시키지 못하니까요. 접사를 설명해 주고 있죠. 미음이라는 접사를요. 미음이라는 접사를 설정해서 낯설다라고 하는 형용사를 명사로 바꿨다. 자,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건 답이 없다고 봐야 돼요. 해설지 제가 자세하게 다뤄놨습니다만은 우리가 만남, 우리의 만남 어떻습니까? 앞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우리가란 주어가 있을 때 만남은 뭐가 됩니까? 만나다를 활용한 것으로서 동사로 봐야 되죠. 이거는 어미입니다. 이런 경우밖에 없는 것처럼 설명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만남에서 관형어가 나오면 이것은 명사 되죠. 명사 됩니다. 그래서 앞에 무엇이 모습의 낯섦 이런 식으로 나왔다면 그건 확실하게 명사입니다. 모습이 낯섦 그랬다면 그것은 낯설다라고 하는 형태의 형용사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없는 것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이거는. 문제 제기가 많이 들어왔단 모양입니다. 그런데 바뀌지는 않았어요. 답을. 바꾸지 않았어요. 이거 문제 있는 겁니다. 자, 문장 구조에 따라서 품사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6번 문제, 문제가 있는 문제다.
해설지에 제가 물음표를 써놨어요. 2번을 해놓고서요. 주의해야 될 문제입니다. 6번은 문제를 잘못 낸 겁니다. 지금. 7번 국어의 의문 현상에는 아래 네 가지 유형이 있다. 대치는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기도 하나요? 교체라 표현하기도 하죠. A를 무엇으로 바꿔버리는? B로 바꿔버린단 말이죠. 그 다음 탈락은 A 부분이 어떻게 됐어요? 없어져 버린 거죠. 첨가는 없던 A가 생겨났죠. 덧붙여진 겁니다. addition. 축약은 A, B가 결합이 되면서 C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나타난 걸 볼까요? 솥하고 했어요. 솥. 티읕이 무엇으로 바뀌었나요? 디귿으로 뭐 됐어요? 대치죠. 기역 부분이 들어가야 되겠고요. 디귿과 히읗이 어떻게 됐어요? 디귿과 히읗이 티읕으로 축약됐죠. 리을이네요. 순서대로 고르면 했으면 기역과 리을이 나와 있어야 답이 되겠죠. 자, 기역과 리을 정답 2번입니다. 기본 개념들 우문 현상에 대해서 요즘에 이 탈락, 대치, 교체 이런 부분의 문제를 여기저기서 문제를 내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주의해서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다음 8번입니다. 띄어쓰기 문제를 냈어요. 자, 띄어쓰기 문제. 차라리 얼어서 죽을 망정. 자, 리을 망정. 어미가 있어요. 죽을 망정, 리을 망정. 어미 형태가 있어서 붙였어야 됩니다. 겹불은 안 입젠다. 겹불도 기억하세요. 시옷 받침이에요. 곁에서 쬐는 불이 아니라 쌀겨 할 때 겨. 겨의 불은 쬐지 아니한다. 1번은 띄어쓰기 문제 없습니다. 마음의 걱정이 있을지라도 뭡니까? 붙여야 되겠죠. 이 지는 계속 나왔죠. 시간 기간을 못 바꾸니까 붙였습니다. 내색하지 마라. 그녀는 얼굴이 예쁜 대신 마음씨는 고약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요 지점은 예쁜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겁니까? 관용어지 않습니까? 예쁜 어떤 자리에 쓰여서? 관용어 다음에 나오는 대신은 뭐겠어요? 의존명사죠. 아주 기본적인 거죠. 관용어는 체언을 수식한다. 체언 중에 의존명사 대신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붙이면 안 되고 띄었어야 될 지점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친구들 말을 들을지 모르겠다. 당연히 들을지. 어미 형태로 쓰는 거죠. 기간, 시간으로 못 바꾸죠. 그래서 정답이 1번입니다. 난이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었어요.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뭐 거저준 문제라고 생각하셨겠죠. 다음 9번. 형태적 특징을 물었어요. 이 형태적이란 말의 의미가 우리가 우문상의 특징, 어휘상의 특징, 문법상의 특징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국어의 특징을 얘기할 때 이 문법적인 측면을 다시 또 나눠본다면요. 형태상의 특징, 문장, 통사론적인 어떤 차원에서의 특징, 문장론 통사론. 형태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단어예요. 단어에 등장하는 뭐 형태소 문제라든가 아니면 품사라든가 단어의 형성, 파생어 합성어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게 형태상의 특징이죠. 자, 그런 것을 구분해서 따져봐야 되는데요. 수식어는 피수식어 앞에 온다. 이거 뭐의 문제예요? 문장이죠. 아름다운 꽃, 아름다운 꽃. 수식어죠? 피수식어죠? 수식어는 피수식어 앞에 오네요. 자, 이거는 무슨 상의, 뭐의 특징? 문장, 통사론적인 차원에서의 특징이죠. 동사와 형사의 활용이 유사하다. 자, 이거 품사 문제죠. 정답은 2번입니다. 품사 문제를 다뤘기 때문에요. 문장 성분의 순서를 비교적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 이것도 문장의 문제고요. 주어, 목적어, 동사, 어순이다. SV형 이것도 문장상의 특징을 얘기한 겁니다. 이 형태적이란 말의 느낌이 정확하게 오지 않았다면 걸려들 거죠. 그래서 그 범주를 정리를 해둬야 될 부분이겠고요. 형태적 특징 이렇게 직설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문제는 처음 나온 겁니다. 이거는
자,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떠올려 두시기 바랍니다. 국문법의 전반적인 분야를 알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그런 문제였다 볼 수 있습니다. 다음 10번입니다.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바르게 표기된 것으로만 묶인 것을 고라 했습니다. 서비스 맞죠? 소시지, 소파, 싱크대. 팜플렛이 아니라 팸플릿이죠. 팸플릿 때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리더십, 그 다음 소시지, 싱크대, 서비스 스카우트. 소파 돼야죠. 소파가 아니라 소파. 싱크대, 바디가 아니라 보디입니다. 보디 로션, 보디 랭귀지. 슈퍼가 아니라 슈퍼죠.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이 정도는 함께 나와서 어느 쪽이 맞겠느냐 하는 것들을 다 정리를 해놓은 거죠. 다음 스카우트가 맞아요. 스카웃이 아니라. 왜 그래요? 모음이 두 개잖아요. 스카우 하니까 스카우. 이중모음 두 개의 모음이기 때문에 이거는 받침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짧은 모음이었다면 로봇 같은 것이 됩니다만은 이건 긴 모음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스카우트가 맞습니다. 이거는 걸려들기 좋은 거죠. 스카우트 아니에요. 이것도 나올 수 있어요. 다시. 다음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훈민정음 제자 원리에 해당하는 것 고라 했어요.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 히읗 등을 가로로 나란히 써서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이런 것도 만든다 했어요. 시옷, 기역, 시옷, 디귿 만든다 했어요. 이걸 뭐라고 할까요? 당연히 중세국어 표현은 갈바쓰기, 나란히 쓰기. 자, 한자 문제도 같이 결부지 쉽게 놨죠? 정답은 병서죠. 나란히 쓰는 것. 1번은 상형이라고 표현했고요. 2번은 가획이라고 표현했고요. 4번은 연서라고 표현했습니다. 연서는 순경원 비읍, 순경원 미음, 순경원 피읍 같은 것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지금 나와 있는 것은 나란히 쓰는 겁니다. 나란히 쓰기, 갈바쓰기, 병서하는 방법을 얘기한 거죠. 훈민정음 제자 원리는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소화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어디에서 또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다음 12번. 다음에 밑줄 친 부분이 보기의 기억과 가장 유사한 의미로 쓰인 것을 고려했습니다. 자, 앞에서도 봤죠. 우리가 어떻게 보라고 그랬어요. 문장 구조 같아야 된다 그랬죠. 그 다음 호응하는 어휘가 비슷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말 바꾸기를 해보면 된다 그랬어요. 비슷하게 말 바꿀 수 있는 것이 맞는 거죠. 자, 문장 구조를 볼까요? 자동차를 타지 않고 자동차를 타다. 그 다음 2번에는 재능을 타다. 재능을 타고 태어났다. 그 다음 가야금을 발가락으로 타다. 가야금을 타다. 부끄러움을 타다. 야밤을 타다. 그러고 보니까 문장 구조는 다 동일하네요. 문장 구조는 표현할 수 없겠네요. 그것만 가지고 파악하기 어려워요. 자동차를 타다. 자동차를 타지 않고 자동차를 말 바꿔 해볼까요? 이용하단 말이에요.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 자, 이용하다 볼까요? 재능을 이용하다 안 되죠? 가야금을 이용하다 안 되죠? 부끄러움을 이용하다 안 되죠? 야밤을 이용해서. 정답은 4번이네요. 말 바꾸기를 시도해 보면 비슷한 말 바꾸기를 할 수 있는 것이 4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 바꾸기를 연습하셔야 됩니다. 문장 구조 보고 나서는. 정답은 4번. 그 다음 13번입니다. 한자 성어 문제 냈습니다. 홍길동 씨는 내일 열릴 동창회에 참석할 마음이 없었지만 친구들의 성화로 어쩔 수 없이 나간다고 약속을 했다. 그런데 당일 아침 갑작스레 배탈이 나서 도저히 동창회에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런 동창회 총무에게 전화해서 사정을 설명했지만 상대방은 곧이곧대로 듣지 않고 동창회에 나오기 싫은 핑계라고 생각했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는 말이죠. 뭡니까? 오비일학,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죠. 배나무 아래에 있었는데 까마귀가 확 날더니만 배가 떨어진 거예요. 배 주인이 그 사람이 배를 떨어뜨린 거, 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정답은 2번. 1번은 금상첨화. 금자가 비단금자입니다. 비단 위에다가 첨가했다. 무엇을? 꽃까지 얹었다는 거죠.
좋은데 더 좋은 거. 고진감래. 쓸 것자죠.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 그 다음 4번은 일거양득. 두 개 이득을 한꺼번에 얻는 거죠. 자, 13번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14번 한자성어 또 냈어요. 의미가 나머지 색과 가장 다른 것을 고려했습니다. 정답은 1번이죠. 도청도설. 길거리에서 듣고 그 다음에 도자가 또 진흙도자거든요. 도청도설 할 때 진흙도. 진흙탕밭에서 또 듣는다.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듣는 이야기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도청도설. 저작거리에서 듣는 이야기들. 도청도설. 2, 3, 4는 다 무엇을 얘기하는 거야? 1번은 2번은 심심상인. 마음과 마음이 서로 도장인자죠. 도장 찍어준다. 마음과 마음이 통한다는 말이죠. 3번이 염화미소입니다. 염자가 무슨 염자냐면 붙잡다의 뜻이에요. 손으로 붙잡는 거죠. 꽃을 붙들고서 미소. 옛날에 부처님이 연꽃을 들고 수많은 승려들 앞에서 대중들 앞에서 꽃을 딱 들었더니 아무도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해서 왜 저러시지? 라고 했는데 마가섭이라는 혼자 그 제자 하나만이 씩 웃었다 하는 데서 비롯된 말이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한다. 선불교와 관련된 표현이죠. 염화미소 또는 염화시중이란 말 쓰기도 하죠. 그 다음 4번은 이심전심. 마음으로써 마음으로 전한다. 이심전심. 자, 이거 계속 나왔던 것들이에요. 나왔던 것들인데 정확히 정리 못하면 걸려드는 거죠. 쉬운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15번. 복의 뜻으로 옳은 것을 고라했습니다. 털을 뽑아 신을 삼는다 했어요. 이야, 털 뽑아갖고 신발을 만들어줄 정도면 얼마나 정성을 다했겠어요. 자, 금방 느낌이 오시죠? 정답은 2번이죠. 자신의 온 정성을 다해서 은혜를 꼭 갚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16번. 다음에 출시된 단어 중 뜻풀이가 옳지 않은 것을 고라 했어요. 자, 이런 단어가 설명 나와 있는 것들하고 같이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상황을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거 어느 때 쓰지? 라고 의식하시면 됩니다. 여발한 듯이, 여발아 하는 듯이, 여발한 듯이, 우쭐대고 자랑하듯이. 2번이 문제인데요. 가뭇 없이. 자, 표현이요. 고유어는 표현이 비슷한 말이 나와야 돼요. 나오면은 맞는 얘기예요. 감감.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 때문에 문제인가요? 없이라는 것 때문에. 자, 가뭇이 없다는 개념일 수도 있겠지만 가뭇가뭇 없이, 가뭇 없이, 가뭇가뭇하게 없이, 감감하게 없이 살아도 가뭇 없이 보이던 것이 전혀 보이지 않아서 검은 색깔, 거뭇거뭇, 검다에서 비롯된 말이죠. 거뭇거뭇, 가뭇가뭇 없이 아무것도 안 보인단 말이죠. 가물가물한 게, 가물가물한 게 아무것도 안 보인다. 가뭇가뭇은 뭘 또 연상하게 해요? 가물가물. 가물가물하게 잘 보이지 않아. 그런 개념인 거죠. 오롯이, 모자람 없이 온전하게, 오롯하게, 오롯이. 대수로이가 정답이 4번이네요. 대수로이는 어떤 상황이었어요? 무엇을 대수로이 여기지 않았다. 무엇을 대수로이 여겼다. 이렇게 쓰잖아요. 힌트가 또 뭐가 있어요? 대수, 큰 대자잖아요. 크게 여겼다. 요거를 없앴어야지. 대수로 여기지 않다. 그 개념에서 아니하게까지를 집어넣어서 혼란스럽게 만든 거죠. 훌륭하게 여겼다. 대수로 여겼다. 대수로 훌륭하게. 아니하게를 뺐어야 설명이 맞는 것이었어요. 그다지라든가 이것을 빼야 되겠죠. 잘못된 것은 4번입니다. 그 다음 17번입니다. 다음 글의 논리적 구조로 가장 옳은 것을 고라고 했습니다. 자유란 원인의 특성 중에 하나로서 한 개인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며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자유. 책임이 따르지 않는 자유는 없는 거죠. 그러한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사회적인 여러 제약들, 가령 정치적, 경제적 및 문화적 제도나 권위, 혹은 억압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그 거리가 확보되면 될수록 개인은 사회로부터 고립되고, 자, 확보되면 고립된다. 소외당하며 동시에 안정성과 소속감을 위협받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도전에 적나라하게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새롭게 나타난 고독감이나 소외감, 무력감이나 불안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자유로부터의 도피를 감행하게 된다.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 있죠.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이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유가 주어지면 오히려 불편한 거죠. 또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요. 그래서 오히려 더 억압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자, 논리적 구조는 뭐라고 봐야 되겠어요? 원인과 결과죠. 고독감 때문에 자유로부터 도피해서 구속받는 결과를 빚게 된다는 것이죠. 정답은 1번입니다. 이것도 금방 알 수 있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자, 이 18번에서 문제를 일으켰죠. 많은 친구들이 18번에서 서울을 배경으로 한 소설이 아닌 것으로 했어요. 자, 서울시다운 문제를 낸다고 낸 건데 좀 비문학적인 냄새가 좀 나죠. 오히려 작품 자체에 대한 이것저것 다 읽은 친구들이면 모르겠는데 박태환의 천변 풍경. 자, 청계천이에요. 청계천. 청계천면의 풍경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염상섭의 두파산 역시 서울. 박완서의 엄마의 말뚝도 서울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청준의 당신들의 천국은요. 읽어보신 분은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소록도라고 해서 나환자촌이죠. 문둥병 나환자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저도 대학 시절에 저걸 읽었는데 대단히 감동적인 장편 소설입니다. 그 다음 19번입니다. 다음 밑줄 친 기억, 리을 중 그 의미가 나머지 색과 가장 다른 것을 고려했어요. 나와 있는 표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데요. 의미가 다른 거예요. 의미가 다른 거. 그럼 표현을 주의해서 보세요. 뭐라카노 저편 강 기슭에서 니 뭐라카노 바람에 불렸어. 자, 이 순간은 어떤 순간이에요? 저편 강 기슭이죠. 저편 강 기슭에서 말합니다. 니 뭐라카노 바람에 불려서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 죽은 자와의 어떤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별의 상황이죠. 단절의 상황입니다. 끊어진 거예요. 이승 아니면 저승으로 떠나는 뱃머리에서 성격이 비슷하죠? 나의 목소리도 바람에 날렸어. 바람에 불려서 바람에 날렸어. 멀리 단절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마라카노 썩어서 동어밧줄은 사가 내리는데 사별입니다. 이별입니다. 이거는. 기억, 니은, 디귿 모두가 다 이별의 상황을 이별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죽어서 이별하는 거죠. 뭡니까? 사별이죠. 사별의 상황을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하직을 말자. 하직 말자요. 근데 하직하지 말자. 이렇게 사별을 하려고 하지만 우리 헤어지지 말자 그러고 있다는 말이에요. 인연은 갈밭을 건너는 바람. 인연이 인연 연자. 인연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인연.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갈밭을 건너는 바람. 인연은 헤어졌지만 당신과 나의 사랑의 인연, 당신과 나의 인연이라는 것은 계속된다는 거죠. 보니까. 이건 연속적인 거죠. 끊어지는 성질보다는 이어지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정답은 4번입니다. 하식을 말자. 그 앞뒤를 보세요. 제발. 앞에 뒤에 나와 있는 내용과 비교해서 저는 문맥적 의미를 파악한다라고 의식하시면은 충분히 답할 수 있어요. 밑줄만 보지 마세요. 밑줄은 어떤 말이 표현되잖아요. 눈 이렇게 나와요. 눈은 살아있다. 눈의 의미가 뭐냐라고 물어요. 김수영의 눈이라 작품인데 뭐라고 답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답하면 된단 말이죠. 눈은 뭡니까? 살아있다고. 누구의 입장에서, 화자의 입장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면 된다는 말씀이죠. 말했잖아요. 눈은 살아있다고요. 화자에게 눈은 뭡니까? 살아있는 것입니다. 말 바꾸기를 해볼까요? 생명체입니다. 생명인 것이죠. 이와 같이 파악하는 거란 말이죠. 문맥 속에서 충분히 파악될 수 있다. 여러분이 느끼는, 수험생이 느끼는 느낌을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글 쓴 화자의 느낌이 무엇인가를 봐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도 뭐예요? 작품에선. 텍스트를 넘어서서 상상하지 마라. 텍스트만 봐라. 상상 금물.
상상 건물. 바람, 시원하지. 혼자 상상하면 안 돼요. 이 바람은 뭐예요? 갈밭을 건너오는 바람인 겁니다. 이어지는 바람입니다. 인연이 서로가 죽은 자와 산 자를 이어놓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수험생들이 갖고 있는 뭔가 더 대단하게 표현한 뭔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은 문제를 더 일으킨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0번 문제를 볼까요? 다음 시조와 가장 유사한 정서가 나타난 것을 고려했습니다. 정서는 화자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고 어떤 심리적 반응을 보이느냐의 문제입니다. 제시된 작품은 이계의 작품인데요. 방 안에 혔는 촛불, 켜놓은 촛불, 누구와 이별하였기에 겉으로 눈물 지고 속 타는 줄 모르는가.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이별이죠. 저 촛불 나와 같아서 속 타는 줄 모르도다. 속 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슬픔이죠. 이별의 상황 속에서 슬퍼하는 내용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작품이라는 걸 몰라도 되겠죠. 작가가 누구냐 묻는 건 아니잖아요. 이별 속에서 슬퍼하고 있다. 1번 이화의 월백하고 은하의 산경인제. 백꽃이 달빛처럼 하얗고 은하수가 삼경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한밤중에 은하수가 이렇게 펼쳐져 있을 때 일지춘심을 한 가지의 봄의 마음을 자규새 서쪽새가 알겠는가만 다정도 병인 듯하여 잠 못 들어 하노라. 봄밤의 애상감 슬픔을 얘기한 거죠. 한 손에 막대 잡고 또 한 손에 가시 쥐고 갓을 쥐고 늙는 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은 막대로 치려고 했더니 백발이 자기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자, 오느냐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탈로죠. 탈로. 늙음을 탄식하고 있는 거죠. 이와우 흩뿌릴째 울며 잡고 이별한님 추풍낙엽에 저도 날 생각난가. 이별이네요. 천리의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한놈에서 외로워요. 화자가 이별의 상황 속에 슬퍼하고 있던 내용에서 3번이 바로 정서가 유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을 사람들아 옳은 일을 하자스라. 사람이 되어나서 옳지 못하다면 마소에게 가시라 고가를 씌워 밥 먹이는 거하고 뭐가 다르겠냐. 정철의 훈민가 중에 나오는 거죠. 옳은 일을 하면서 살아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이 3번인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서울시 문제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